네, 저는 지금 상암동 오피스타워에서 음식점 영업하시는 사장님을 뵈러 갑니다. 저녁에는 포장마차를 하시고 점심엔 샵인샵으로 배달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더워서 빨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 제이아빠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외식 컨설팅 이벤트 총 5번 중에 3번째 마포구 상암동 오피스타워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뵙고 왔어요. 오픈하신 지는 한 달 반 정도 되셨는데 처음에 이제 포장마차로 오픈을 하셨다가 장사가 잘 안 되셔서 프랜차이즈 샵인샵 매장을 같이 운영하고 계세요. 우선 매장을 한번 둘러볼게요. 특별할 것도 없고 조금은 어수선해 보이는 매장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매장 내에서 우리는 무엇을 파는 매장이다 라는 색이 조금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매장이었어요. 냉장이나 냉장고 안도 다 들여다봤는데 따로 영상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장의 내부가 특징이 확 있지는 않아요. 오픈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새 매장의 느낌도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그것보다 이제 문제는 외부에 원래 이제 운영하시던 포장마차 간판이랑 그 샵인샵 운영하시는 간판이 2개가 다 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이게 어떤 매장인지 그리고 어디가 입구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자, 사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라면을 이제 제가 데워서 이 정도는 온 걸로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워낙 맛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으니까 이러다가 이제 바로 이제 2주도 안 돼서 망하겠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샵인샵을 들어오려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 보신 것처럼 사장님은 전수 창업 업체에서 3달을 배우시고 일본 라면을 창업을 하셨어요. 창업을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 포장마차로 바꾸셨고, 이것도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 프랜차이즈 샵인샵을 넣어서 점심 장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은 부대찌개로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게 한 달 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솔직히 이곳은 총체적 난국이에요. 제가 사전에 이런 의뢰를 받으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좀 어느 정도 저도 공부를 하고 이제 매장을 방문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달 반 사이에 벌써 매장이 2번이 바뀌고 샵이 들어오고 사장님께서도 뭘 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 정보를 찾을 길이 전혀 없었어요. 이곳의 가장 중요한 건 뭐 공감하시겠지만 사장님이 음식에 대한 공부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아까 냉장고를 열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이제 뭐 포장 비닐 입구가 이제 이렇게 벌어져서 해산물이 허옇게 이제 냉먹어서 굳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비린내도 식감도 안 좋고 맛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요게 2개 되면 제가 한번 더 올게요. 준비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이렇게 들고 올게요. 음식에 대한 퀄리티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는 매장 같은 경우는 술과 음식을 둘 다 팔아서 마진을 남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곳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서 누구나 할 수 없게끔 파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 통닭을 만들어서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옛날 통닭이 한 마리에 7,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옛날 통닭을 만들어서 7,000원에 감자튀김도 껴주고 샐러드도 껴주고 양념들도 2가지 3가지를 줘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안주에서 남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안주는 퍼준다는 개념에 술을 판다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손님을 유치를 해야 돼요. 또 다 짜놓고 안주에서 얼마 남기고 술에서 얼마 남기고 손님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본전치기 하고 100원 200원 남기면서 손님이 많은 게 훨씬 중요해요. 내가 음식을 하나도 못해요.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그러면 퍼줘야 돼요. 딴 데보다 음식을 잘하지도 않은데 퍼주지 않으면 오질 않아요. 음식에 맛이 없으면 양을 많이 주거나 구성을 새롭게 하거나 남들이 하지 않는 것으로 이슈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손님을 끌고 그 외의 것들로 마진을 남겨야 돼요. 내가 똑같이 옛날 통닭을 7,000원, 9,000원에 파는데 옆집에서도 7,000원, 9,000원에 팔아요. 근데 옆집이 더 맛있어, 더 깨끗해. 근데 우리 집에 올 이유가 없죠. 그러면 많이 주세요. 많이 주고 이것저것 껴주세요. 우와, 이 집 갔더니 도저히 이 가격에 먹을 수 없는 옛날 통닭이 나온대. 그렇게 해서 이슈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번째, 이 집은 오픈한 지 한 달 반이 됐는데 한 번도 전단지를 돌린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건물만 해도, 이 오피스 건물만 해도 얼핏 봐도 20층이 넘어요. 이 매장 바로 옆에가 롯데리아 건물이에요. 롯데리아는 항상 사람이 많아요. 이건 뭐냐, 이미 이곳을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전혀 활용하지 못했어요. 사장님께 예전에 제가 전단지를 돌리고 이력서를 돌리던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치식권이 됐건 쿠폰이 됐건 깔끔하게 전단지 만들어서 오피스 건물 1층에 리셉션에 가면 회사들, 입주한 업체들 이름이 쫙 나와요. 그 이름들을 다 적어서 네이버에 치면 주소가 다 나와요. 이걸 우편으로 손편지랑 같이 써서 보내든지, 아니면 예전에 제가 했던 손편지와 전단지에 100원짜리를 하나 스티커로 붙여서 같이 보냈어요. 왜? 100원이 붙어 있으면 사람인지라 바로 전단지를 꾸겨 버리지,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전단지를 한 번은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지금 속해 있는 건물, 그리고 그 옆에 건물 2개, 3개만 전단지를 돌려도 그 사람들만 잡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 음식에 대한 기본이 돼 있고 나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음식에 대한 기본이 되지 않고 손님들을 끌어모았는데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나오면 다시 잡을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단지를 돌리는 것도 좋고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음식에 대한 공부가 필수예요. 정리를 할게요. 이 매장은 우선 음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마진을 남길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껏 퍼준다는 생각으로 안주와 메뉴를 구성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이슈를 만든 다음에 전단지가 됐건 여러 가지 통해서 홍보를 해야 돼요. 솔직히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너무 준비가 없이 창업을 쉽게 하셨어요. 3개월 전수 창업을 받으시고 음식점을 오픈하시고 하나를 선택을 하셨으면 이걸 꾸준히 밀고 나가서 집중해서 퀄리티를 높여야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매장을 3번이나 바꾸는 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제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세게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로 이렇게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솔직히 바라는 건 사장님이 야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떠들어 라고 해서 욱하셔서 보란듯이 공부하시고 보란듯이 홍보하시고 보란듯이 메뉴 만드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야 나 이제 준비됐으니까 레시피 몇 개만 줘 라고 말씀하시기를 진짜로 바래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새로 창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사장님도 더 이 악물고 사장님보다 10배, 100배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장사 안 되시는 분들 수두룩해요. 이 악물고 보란듯이 장사 잘 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